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노믹 리뷰 최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공도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우리 현대차의 차세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지나가시는 행인이나 여기 방문객분들께서 아이오닉 5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궁금했던, 그동안 알고 싶었던 아이오닉 5의 곳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아이오닉 5를 충전하는 모습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멈춰! 멈춰! 충전고를 열 때는 이 덮개 보시면은 이렇게 양각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살짝 강하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클로즈 옆에 있는 이 네모가 그려진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보시면 충전 커넥터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모양과 동일하게 차량의 충전구가 형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잡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충전구가 엄청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하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딱 끼웠을 때 찰칵하는 그 느낌이 나면서 제대로 연결됐다는 그런 표시가 느낌이 납니다. 하시고 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충전량을 설정하거나 충전량을 또는 금액으로 얼마나 충전할지를 본인이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상 결제 금액도 표시가 되고, 결제 진행을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때 카드를 삽입하는 삽입구가 있습니다. 이게 삽입하시면은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5는 충전량이 90%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충전소에서는 급속 충전으로 80%까지만 충전할 수가 있기 결제 오류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시 선택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충전구를 꽂아도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의 실내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볼 텐데요. 아이오닉 5의 전면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가지 요소를 융합한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현대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픽셀, 네모난 그 픽셀, 해상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는 픽셀을 소재로 한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작은 네모가, 자잘자잘한 네모가 모여서 하나의 큰 도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어떤 형태를 구현함으로써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여기 막혀있는 부분은 이제 달릴 때 필요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에어플랩인데요. 이를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기차에게는 전비에 해당되는 거죠. 전비,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이제 구조 때문에 엔진룸에 특별히 여러가지 부품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적재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닛을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서 제가 미리 스위치를 당겨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오닉 5의 모터룸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1리터짜리 물병을 가로로 한 3개 반 정도 담을 수 있고, 높이로는 또 한 2.5개 정도, 그 정도의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적재 공간을 이 프론트 트렁크에 이제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오닉 5의 4륜 구동 모델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적재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덮개가 있는 이유는 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짐을 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짐을 싣고
이렇게 빠르게 차량이 달릴 때 이 공간 안에서 작은 그 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튕기고 부딪히고 하다가 날아가서 이렇게 이 틈 사이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꺼내기도 힘들고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개를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터룸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전면부로 한번 가보시면 측면부가 전반적으로 이제 SUV 형태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이제 정고도 낮고 지상부는 이제 SUV로서 어느 정도 높이를 갖추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현대차의 그 최초 자동차인 포니의 디자인을 모방해서 이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포니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이제 C필러에 있는 어떤 창문 라인 그런 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아웃라인 그런 점에서 이제 포니의 디자인을 형상화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가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포니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국내에서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그런 취지를 이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보시면 현대차가 최신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캐릭터 라인, 여기서 이렇게 문을 걸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요, 이렇게 한 두 줄 정도가 크게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뭔가 공기역학적인 어떤 느낌을 자아내고 그러면서 좀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도어 밑에 이렇게 적용된 가니쉬는 도어의 외관 색상, 차량의 외관 색상과 조금 차별되는 또 은색으로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세련된 느낌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휠을 한번 보시면, 휠을 덮고 있는 이 팬더가 이 차량 외관 색상과 또 다르게 또 은색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강인하면서도 SUV로서의 실용성을 보여주고 좀 그려주고 있는,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 보시면은 이렇게 또 현대차가 지향하는 파라메트릭 픽셀이라는 어떤 디자인 컨셉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하학점 끼면서도 이 휠이 굴러갈 때 되게 뭔가 시각적인 효과, 그래픽 효과 같은 느낌이 나게 할 정도로 이게 뭔가 재밌고 멋있게, 세련되게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이오닉 5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다른 외부에 있는 행인들도 이 아이오닉 5에게서 되게 멋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이제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차량 문을 잠그면은 이렇게 문과 평면이 되게 이렇게 안으로 쑥 매몰되고요. 다시 차량 잠금을 해제했을 때 손잡이가 이렇게 돌출되면서 이렇게 잡고 당겨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합니다. 테슬라에 적용되어 있는 플러시 핸들과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번 1열을 살펴볼게요. 1열 도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흰색과 회색, 짙은 회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크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거울과는 다르게 이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때부터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저희 바깥에 보셨던 이 얇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 안에 렌즈가 보이시죠? 이 렌즈를 통해서 차량 측면 후면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조금 빛번짐 현상은 있지만
뒤에 있는 이제 상황을, 뒷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 아이오닉5의 친환경차로서 이 감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용한 소재가 바로 이 도어나 이 팔 받침에 있는, 그리고 여기 팔 옆에 있는 도어 가니쉬, 여기에 이제 적용한 소재인데요. 유채꽃이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를 이런 곳곳에 적용함으로써 좀 더 친환경적인 느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친환경 소재는 이런 시트의 소재나 시트 염색을 진행하는 그런 공정상에서도, 그리고 이 크래시 패드에 적용된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도 친환경 소재를 두루두루 적용했습니다. 이 아이오닉5 콘솔의, 센터 콘솔의 또 큰 특징은 바로 이 콘솔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리면은 이 콘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힘이 들어가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잡은 채로, 네, 밀어야 되는군요. 밀면은 이렇게 더 많은 공간이 조성이 되고요. 콘솔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앞뒤로 이만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5cm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레그룸, 넓어진 공간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뒤에서도 이 공간을 이렇게 튀어나온 콘솔을 활용해서 뭔가를 올려놓는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스위치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고요. 네, 이 정도 조금 얇은 이런 공간이 조정됩니다. 네, 이 동승석 시트 왼쪽에도 좌측에도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동승석에 앉아 있는 이제 동승자가 잠들었거나 했을 때 운전자가 옆에서 자상하게 시트를 눕히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은 브레이크를 밟은 채 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옆으로 확장이 되면서, 전기가 되면서 뒷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를 조작하는 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현대차에 적용된 것과 똑같은데요. 레프트로 한 다음에 이 화살표를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누르면 이 정도, 오른쪽 끝까지 쭉 가면 이 정도, 위로 쭉 가면 이 정도, 아래로 끝까지 갔을 때 네, 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움직이는 이 각도의 범위가 사실 조금 협소하다. 왜냐면은 거울은 조금 이보다 기존에 있던 전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이드 미러는 이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이제 비출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각도가 좀 좁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는 이렇게 또 특이하게 현대차 마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부위가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터치가 아니고 다 버튼입니다.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계기판의 여러 가지 화면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또 여기 드라이브 모드, 에코라든지 노멀, 다이내믹 같은 이제 주행 모드를 이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눌러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터치는 아니고 버튼이고요. 또 색다른 점은 이렇게 핸들, 스티어링 휠 우측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행 모드를,
그러니까 드라이브냐 중립이냐 후진이냐 파킹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돌렸다가, 네, 위아래로 돌렸다가 했다가 하는 거고요. 파킹은 여기 보시는 이 버튼을 꾹 누르면은 파킹이 적용됩니다. 네, 그렇고요. 주차 브레이크도 따로 이제 전자식으로 왼쪽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번 센터페시아를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77% 충전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이제 다음 출발 시간을 설정해서 뭐 충전이라든지 공조 기능을 켠다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전기 V2L, 이제 콘센트를 사용 뒤에 있는 이제 2열 시트 하단부나 충전구에서 이제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콘센트를 얼마까지, 차량 배터리 충전량이 얼마까지 남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방전 제한, 네, 그 용량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로 지정했다면 차량 배터리 용량이 50%가 된 직후부터는 이 V2L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이고요. 네, 보통 저는 이제 20%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다시 놔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빌트인 캠, 음성 메모도 가능하고, 발레 모드, 전자석 메모리 시트, 2열도 이제 전자동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시트 위치나 각도를 미리 조정해 놓고 모드 1, 2, 3으로 해서 눌렀을 때 바로 그 설정했던 수치만큼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현대 카페이 차량 앱, 모바일 기기 앱과 연동해서 차량 내부에서 뭐 별도 조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진행해야 하는 어떤 결제 과정을 차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후속 지침 모드로 했을 때는 이제 음량 시스템에서 오디오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최소화하는 등 이런 배려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고요. 블루링크 관련해서 제가 아이오닉 5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좀 운전 습관이 차선을 한 번씩 밟기도 하고 잘 안 지키고 지그재그로 막 움직였다. 졸음운전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안 졸렸던 건 아닌데 워낙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한 중반 정도 갔을 때 갑자기 이 화면이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어떤 여성 안내원분의 콜센터 그 직원이신 것 같아요. 딱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어디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화면에는 뭐 SO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 표시가 떴고요. 지금 이제 차량이 좀 지그재그로 많이 움직이고 차선을 좀 많이 밟아서 그 정보가 이쪽 센터로 전송이 돼서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차량이 운전자가 조금 위험한 운전 패턴을 보인다고 차량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차량과 센터를 연결해서 그 센터에 계신 그 직원분이 저에게 이 차량을 통해 괜찮은지,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그런 기능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되게 아이오닉 5를 탑승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내가 좀 나의 안전을 현대차로부터 조금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이 안전을 중시하는 현대차의 어떤 지향점을 잘 구현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기능입니다. 이 정도고요. 뭐 이제 쭉 위쪽을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밀리터리 티셔츠를 입었고요. 보시면은 이 또 썬루프가 굉장히 멋있게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보통 이제 썬루프 조작부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로 당겼을 때 이렇게 썬루프 덮개가 양옆으로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위에가 보입니다. 굉장히 세련된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더 이상 이 유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유리는 열리지 않은 채로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햇빛을 잘 차단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넓은 개방감과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이오닉 5의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2열 좌석을 폴딩하고 차박을 할 때 얼마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한번 느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키는 167cm입니다.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지상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팔을 짚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편리하시겠고요. 네, 이 정도 다리가 뜹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충분히 눕고 나서도 이 공간이 남고요. 이 트렁크 도어를 닫았을 때는 여기 건드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 2열 좌석이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열 좌석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전자동식으로 스틱 같은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붙어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15cm까지 더 앞으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공간을 눕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키의 성인인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안정적으로 누우실 수 있을 만한 길이입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물론 이제 정보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앉기가 낮은 저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허리도 구부리고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누워서 활동하고 엎드려서 활동하고 여러가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편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이오닉 5에 전기 콘센트를 연결해서 각종 가전제품을 실제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머리가 젖어 있습니다. 머리를 안 감아서 떡진 거 아니고 지금 금방 머리 감고 말리지 않은 채로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드라이기와 선풍기, 포트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아이오닉 5의 콘센트 부에 연결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와 주시죠. 일단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오닉 5의 시동을 켜야 됩니다. 자, 우선 시동을 켜주시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콘센트를 연결하는데, 콘센트 연결하는 부위는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 여기 차 2열 시트 아래 하단부에 있는 여기 콘센트에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제가 멀티탭 2호짜리 멀티탭을 준비했고요. 네, 지금 이미 연결을 해서 이렇게 초록불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떼면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표시가 되고, 다시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이렇게 쓸 준비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또 뒤로 다시 가볼게요. 네, 실제로 가까이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멀티탭이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쓸 수 있다,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죠. 한번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기 먼저 사용해 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아주 시원하게 잘 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바람이 약하다든지 중간에 끊긴다고 하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더워서 금방 말랐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지금 멀티탭 연결한 상태고요. 한번 틀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날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네, 회전 기능이 있는 선풍기인데 회전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포트기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포트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해본 건데, 이제 간이용 발전기를 포트기에 연결을 했더니 발전기가 전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멈추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오닉 5에 있는 콘센트가 포트기의 이 전압을, 전력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콘센트를 연결했고요. 포트기 물이 끓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와주시죠. 네,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이 잘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연기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네, 포트기는 정상 작동했고 보시는 것처럼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포트기 같이 큰 전력을 사용하는, 큰 전력을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도 이제 아이오닉 5에서 아주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아이오닉 5의 콘센트는 2열 시트 하단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그 아이오닉 5 충전할 때 열었던 이 충전구에도 커넥터를 별도로 연결해서 콘센트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충전구에 연결해서 쓰는 커넥터는 보통 이 트렁크 플로어 밑에 있는 이 적재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 길쭉한 어떤 함이 들어있고요. 이걸 열어보시면 이게 하얗게 커넥터와 유사한, 정충전용 커넥터와 유사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충전구의 상단 부위에 있는 그 충전구 모양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도어 닫을게요. 그다음에 여기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충전구를 열어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눌러주시고요. 보시면 이 밑에 뚜껑 덮개를 열지 않아도 되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네, 같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차 시동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당기듯이 하면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 연결하는 부위가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또 드라이기를 연결해서 드라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콘센트를 연결하고 나서 이건 순서는 상관없고요.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는 오프 상태인 거고,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 온이 되면서 드라이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이제 멀티탭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멀티탭이 길게 뭐 2-3m 이상 길이 되는 멀티탭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여러 그 위치에서 바깥에 이제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다 보면 안쪽에 있는 그 콘센트만 연결해서는 조금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전구가 이제 뒤에 후면부에 이렇게 충전구 쪽을 같이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차량 외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편리한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그 회생 제동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기존의 코나 일렉트릭이나 뭐 니로 EV 같은 파생 전기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이기는 합니다만, 아이오닉 5에 적용된 이 패들 시프트 회생 제동 기능의 또 다른 특징은, 차별적인 특징은 총 3단계, 0에서부터 3단계까지 총 4단계의 회생 제동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단계는 아예 회생 제동 기능을 쓰지 않는 거라서 그 상황에서는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뗐을 때도 그냥 계속 광성 운전을 하는 겁니다. 회생 제동 기능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1, 2, 3단계로 높아질수록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뗐을 때 그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힘이 다 배터리 전력으로 전환이 돼서 들어가면서 이제 동시에 브레이크 기능, 감속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파생 전기차는 이게 0, 1, 2 총 3단계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오닉 5에서는 한 단계가 더 늘어났고요. 또 다른 또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이 페달이라는 게 적용돼서요. 원래는 기존 파생 전기차에서는
최대한 속력을 거의 한 시속 5km 미만 수준으로 낮춰졌지만 완전히 정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5에 적용된 이 아이페달은 제가 이걸 활성화 했을 때 이제 차가 점점 감속을 하다가 아예 완전히 멈춰서는 오토 홀드 기능 같은 역할을 수행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전에 코나 일렉트릭 같은 파생 전기차를 타면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현대차가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완전히 정지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드 시프트만으로 차를 멈추거나 가게 하는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는 없었는데 이건 이제 멈추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 오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 화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안쪽으로 약간 함몰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카메라 화면상으로 보이는 곳에는 아예 물기의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을 한번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잔량이 53%인데 71%였을 때 다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2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18% 배터리 18% 정도 용량을 써서 82km를 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5배로 한다 치면 90% 배터리로 400km 넘게 갈 수 있고 100% 용량으로는 그 이상을 달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현재 보면은 연비는 6.6km per kWh로 좀 양호한 편이고요. 보시면 이제 2시간 동안 83km 정도 달렸습니다. 1시간에 한 40km 정도 굉장히 천천히 이동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니까 전비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배터리 효율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대구에서 출발해서 중간 휴게소까지 들렀을 때 썼던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아이오닉 5는 고속 주행보다는 사실 어느 전기차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속 주행을 했을 때 가장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현대차 아이오닉 5의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넓은 실내 공간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각종 편의 기능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차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차량을 원활하게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아이오닉 5를 더 많은 고객분들이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석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얼른 빨리 해결돼서 아이오닉 5의 진가를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믹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